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고구려 부분과 관련해서 고려, 코리아의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코리아의 어원을 찾아서 이 땅이 이름 없는 풀을 내지는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경우를 보면은 되게 나라를 세운 종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컫게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 중국에 한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족이 선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문자도 한문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련한 책이나 이런 것이 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수 한자죠. 중국어는 한 사성인데 우리는 이제 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의 경우도 루스 쪽이, 영국의 경우도 앵글로색슨 쪽이 뭐 그렇게 이제 관련해서 나라 이름을 삼은 경우가 아닌가.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이전의 시대에 이제 마한 지난 변환에 삼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삼한의 한이죠. 이 한족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건데, 그러면 고려는 어떠한가?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전부가 코리아입니다. 이 고려와 이제 코리아는 같은 말인데 이 고려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 제20대 장수왕 이제 5세기죠. 그때의 국내 성에서부터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이쪽에 오늘날의 평양으로 가늠되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고구려를 고려로 이렇게 이제 쓰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지금 충주 있지 않습니까? 충주에 가보면은 고구려 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고려라는 말이 나오고 신당서 구당서에도 물론 중국 자료죠. 고려 왕 혹은 고려 대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은 고구려가 망한 뒤에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세웠던 소위 왕족 출신의 고안성이 세웠던 나라를 신라가 보덕국이라고 하라고 했지만 고려라고 썼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조영의 발해가 그렇고 이 발해는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과 거의 14번인가를 아주 활발한 그런 교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나는 고려의 왕이고 고려의 사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썼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개성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려는 바로 이제 그런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겠죠. 이제 이게 코리아 이제 어떤 국제적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고려 때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예성강, 청천강, 예성강, 대동강 있지 않습니까? 예성강의 하구에 병란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국제 무역항이 있었죠. 물론 이제 중국을 이제 겨냥한 건데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라든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교역을 해가지고 다시 또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고려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화되어 있는 말로 고려 도자기 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감청자. 이런 등등이 이제 유럽에 알려지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맞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K를 써서 코리아 또는 C자를 써서 꼬레, 커리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코리아의 아는 그는 땅을 의미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사람들의 땅이다, 고려국이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어디죠 2016년에 길림성 장춘시 길림 외국어대학에 초빙 교수로 가 있을 때 삼국유사 사전 자료와 관련한 답사를 했을 때 서요와 동요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요화의 그 발원지가 요원이라고 중국말로는 랴오유엔이라고 합니다. 그 장춘에서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가는 그 준비 삼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요화를 달리 구려하라고도 했더라고요. 구려하. 고구려를 줄여서 구려라고도 하거든요. 아까 고구려를 고려라고 했지만 구려라고도 했어요. 소위 그 글귀, 귀자. 또는 거려하라고도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걸 보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고려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를 그럼 고려족들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고려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일본 땅으로 이제 큐슈라든가 이런 본토에 이제 가까운 그런 지역도 이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마을도 이루고 이제 했겠죠.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사이따마현입니까? 거기에 고려군이 있는데요. 한자는 높을 고자 고을여자를 했습니다. 그걸 고마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옛날 원시물어 모노가다리 같은 겐지 모노가다리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고려 사람을 고려인이라고 한자를 써놓고 고마진이라고 읽었어요. 고려 신사를 고마진사 또는 고려 음악을 고마라꾸라고 그랬어요. 고마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 이게 이제 곰의 옛말이 고마거든요. 딱 떠오르는 것이 삼국유사 고조선의 웅녀가 떠오르는 거야. 응? 당군왕검의 어머니가 웅녀 아닙니까? 고뭉자 계집녀자. 그대로 하면은 이제 고마 교집이죠. 고마 부인이죠. 이제 고마라고 하는 두 음절의 말이 뒤에 오면서 한 음절이 돼서 곰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계어천과 이제 권3 15회도 보면은 공주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공주. 그 고마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한자로는 고뭉자 나르진자, 웅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세종 때까지도 그것을 고마라고 읽었다 이거예요. 곰을. 응? 그 뒤에 이제 곰이 됐겠죠. 그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제 쓰는 인사말 가운데 고맙다는 말 쓰잖아요. 고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맙다, 고맙습니다의 고마가 뒤에 붙는 전미사 비읍다, 같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은혜가 나의 어머니의 은혜와 같고 부모들이 돌아가신 조상신이 되잖아요. 조상신의 은혜와 같고 또 하느님의 은혜와 같다. 경천, 애국, 애인의 그러한 그 참 홍익인간의 정신이 거기 이제 갈무리 되어 있다. 투영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웅녀뿐만 아니라요. 백두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류산 태백산으로 나오는데 그걸 또 달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백두산을 고뭉자 귀신자 웅신산이라고 해요. 아까 그 고마 웅진 얘기했잖아요. 그 공주에 가면은 강물이 금강이 흐릅니다. 저 전라북도 이제 무주 진안 장수 그쪽에서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애돌아가지고 이제 공주로 해서 군산 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이름이 고뭉자 내천자 무라자 웅천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웅자와 관련되는 것이 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약 30여 개가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서 곰은 짐승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토템, 어떤 그 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동물, 짐승, 토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부여의 오가들이 있었잖아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양가. 이게 말과 소와 개와 돼지와 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종족들이 주로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면 먹거리, 경제 활동이면 활동 그런 걸 관할하는 사람들을 그 짐승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삼경 중에 서경을 알잖아요. 정치 사상에 관계된 기록인데 그 서경을 풀이해놓은 게 서전이잖아요. 그 서전에 보면은 순임금의 가장 대표적인 신화 가운데 그게 이제 짐승 이름으로 돼서 고뭉자가 있고 큰 곰 비가 있어요. 둘 다 곰이죠. 이 큰 곰 비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불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 호자, 범호자가 있고 말마가 있고 용용자가 있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짐승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맙다로 대변되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조선의 이제 민족 구성을 예맥이라고 보통 많이 말하거든요. 그럼 그 예맥의 맥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본초광목이라는 그 이제 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거기 보면은 맥이라는 짐승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했냐? 식철사웅이라 쇠도 먹으면서 또 그 모양 곰과 비슷하다. 곰이죠. 맥적이. 이런 맥이라고 하는 소위 맥족, 곰족은요. 고마족.
곰족이죠. 뭐 맥족이라고도 하고. 이건 백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제가 이제 그 일백백자 백자잖아요. 그걸 맥으로도 읽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복성모라고 그래요. 글자 하나를 두 개, 세 개 음으로 읽는 거. 이걸 복성모라고 하거든요. 그 맥이 무슨 뜻이냐? 힘쓸 맥자입니다. 단적으로 백제는 맥족이 내려와서 비료 원조가 내려와가지고 한성백제에서 웅진으로 내려와서 다시 부여시대로 내려가서 130여 년간을 존속하다가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곰 토템을 말하자면 이제 고려로 이렇게 나타냈고 또 이제 맥으로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예족은 또 어떻게 되냐? 예맥족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엔부진의 고조선이라는 그 저서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족은 이제 동국여주 승남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어디죠? 강릉을 예국이라고 했어요. 예국. 예맥할 때 예국. 삼수변에 햇살자 쓰는. 그걸 다른 이름으로는 쇠철자 철국이라고 했어요. 또 동력동자 따서 동원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족이고 맥국은 이제 그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 지금 춘천 있지 않습니까? 그 맥국 산성이 있어요. 맥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이제 곰 토템을 나타내는 한자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네. 이제 아까 고려를 말씀했는데 그 고려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맥족이죠. 이제 곰족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는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 대흥안령 산맥입니다. 이쪽에 소위 할흰골강이 이제 흘러내려가는 보이로호라고 호수가 있어요. 기록 자료에 따르면 이 보이로호가 어느 정도 크냐? 길이가 40km고 넓이가 20km 정도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홀run호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흑룡강에 이제 어떤 큰 본류를 이루는 거죠. 송화강을 만나서.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고 먹을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남쪽으로 이 대흥안령을 넘어 민족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족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맥족, 곰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대흥안령 조선에는 누나하고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송화강이 만나는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이 장춘에 있었었는데요. 요 위에 가면 농안이 있고 부여현이 있어요. 요 부여현 요쪽입니다. 이쪽에 와서 여기서 이 강유역에서 백금보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이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예족과 맥족이 여기서 이제 같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통합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좀 덜 드렸나요? 하여튼 이렇게 고려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양서라든가 삼국지에 보면 말맞자가 있는 여자를 쓰기도 해요. 높은 꽃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도식으로 읽으면 글자를 좌우로 떼서 붙여서 읽는 방법이 있고 상하로 떼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말맞자를 떼면 고마려가 되지 않습니까? 응? 구려도 구마려가 되고 고구려, 고구마려가 되고 이 려라고 하는 건 리, 중국 발음 리인데 이게 이제 땅, 성 이런 뜻이죠. 네. 하여튼 뭐
여기 이제 제가 또 여기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동료와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려는 대외적으로 이제 코리아, 꼬레, 뭐 콜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죠. 이제 보통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ROK. 공군기에든지 ROK 이렇게 로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한국은 한족이 세운 나라고 또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그 고려는 맥족 이제 말하자면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운 그런 민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게 이제 뒤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 문화적인 어떤 그 통합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국을 이제 오늘날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종, 맥족, 한족인 거죠. 여기 맥족은 곰족인 거죠. 응?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코리아의 어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좀 공감이 가시나 모르겠는데 엊그제가 개천절이었습니다. 경천 애국 애인의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홍익 인간의 그런 참 거룩한 정신 문화를 우리가 되살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